골든이로 황영웅의 진정한 승리의 끝. 영웅의 혹독한 연습의 시작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미담과 팬들이 찾은 기막힌 부활 전략. 운명의 무대로 달라진 여론의 바람, 전국을 뒤흔든 한 곡. 이제 새로운 시작, 한 사람의 재능이 만든 기적. 황영웅이 마지막으로 무대에 섰던 날은 봄이 오기 직전에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어느 금요일이었다. 그는 관객의 함성 속에서 손을 흔들고 퇴장했지만 그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 무대가 긴 침묵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다. 논란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갑자기 들이닥쳤다. 휴대폰엔 알림이 쏟아지고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방송 제작진은 한 통의 전화로 그를 잘라냈고 광고 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 그는 TV를 끄고 휴대폰을 끄고 방 안부를 꺼버렸다.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세상이 등을 돌릴 때의 고독은 한 인간을 너무 쉽게 무너뜨렸다. 메시지가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졌다. 며칠 뒤 그와 함께 웃던 동료 가수들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의 전 매니저는 미안하다는 한 줄의 문자만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심지어 10년을 함께 연습하던 음악 친구조차 그에게 말했다. 지금은 내 편을 든다는 게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는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단지 한숨이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꺼진 마이크, 멈춰버린 시간. 황영웅의 좁은 원룸. 그는 멀리서 보면 쓰러져가는 건물처럼 어둡고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마이크 하나와 노트북이 있었다. 녹음 프로그램은 켜지도 않은 채 며칠 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천천히 만져보았다. 따뜻했던 공연장의 조명, 관객들의 박수, 자신의 고음을 받쳐주던 스포트라이트.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은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끝난 거냐?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어떤 감정.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벽을 바라보며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 그런데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울림이 느껴졌다. 그건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확실히 존재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는 노래를 잃은 게 아니야. 그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깊게 잠들지 못했다. 그 울림이 계속 귓가에서 메아리 쳤기 때문이다. 새벽 낯선 알림 하나. 새벽 4시 22분. 그의 꺼진 휴대폰이 번쩍였다. 배터리가 거의 없어 희미한 불빛이었지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그는 흔들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우린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딱 한 문장.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이름조차 없는 메일. 하지만 그 한 줄이 함께 무너져가던 그의 마음을 정확히 붙잡아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노래는 그의 구원이었다. 황영웅은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흐릿한 가로등 아래로 걸어 나왔다. 손등에는 금연기계에 긁힌 상처가 새로 생겼고 숨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단 하나였다. 동네 복지관 지하 작은 연습실. 연습실 문을 열면 오래된 콘덴서 마이크 하나와 벽에 붙은 흡음재 몇 장이 전부였다. 그래도 황영웅에게는 성전 같은 공간이었다. 그는 몸을 풀지도 않은 채 곧바로 노래를 시작했다. 좁은 방을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거칠었지만 곧 깊은 울림을 품기 시작했다. 아직 안 되는구나. 고음을 찍다 실패한 그는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하나하나를 천천히 살렸다. 해가 뜰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인 부탁으로 찍었던 노래 영상이 우연히 유튜브에 올라갔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댓글이 달렸다. 이 사람 왜 아직 무명이지? 진심이 들린다. 그는 그 짧은 댓글 몇 줄을 수십 번 읽었다. 누군가 자신을 진짜 가수로 봐준 건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 그의 연습량은 더 늘어났다. 밤 10시 퇴근 11시 연습실 도착 새벽 4시 귀가. 그는 거의 매일 그 루틴을 반복했다. 황영웅은 독학으로 보컬을 익혔다.
그에게는 트레이너도 없고 고가 장비도 없었다. 대신 절박함과 집요함이 있었다. 그의 훈련법은 이렇게 혹독했다. 노래 한 곡을 하루 80번 반복. 고음 파트만 300번 따로 반복. 새벽녘 수건을 입에 물고 호흡 조절 연습 1시간. 공장 식당에서 짬날 때마다 발성 체크. 가끔 너무 열심히 해서 목이 터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내가 부를 자리가 없다면 그 자리를 만들면 된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길에서 만난 노인에게 뜨거운 음료를 건네고 그냥 떠난 일. 공장 동료가 힘들어할 때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준 일. 어릴 적 단골이던 빵집에 몰래 기부해 운영을 도운 일. 그는 자신을 포장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꼭 닿았다. 어느 날 복지관 행사에서 마지막 순서로 황영웅이 무대에 올랐다. 평소처럼 조용한 무대였고 관객은 50명 남짓이었다. 하지만 관객석 한가운데 방송 PD가 앉아 있었다. 그는 지인의 요청으로 잠깐 들렀을 뿐이었지만 황영웅이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마치 전기 충격처럼 몸이 떨렸다. 저건 무대 체질이다. 행사가 끝나자 PD는 황영웅에게 다가왔고 명함을 건넸다. 한번 제대로 무대에 올라와 볼래요? 황영웅은 그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가슴이 뜨겁게 뛴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기회. 그 기회가 드디어 그의 손끝에 닿았다. 명함을 받은 다음 날 황영웅은 온종일 떨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공장 라인의 기계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도 그의 귀에선 오직 PD의 한마디만 반복되었다. 제대로 무대에 올라와 볼래요? 그는 퇴근하자마자 바지 뒷주머니 속 명함을 다시 꺼내들었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됐다. PD의 목소리가 들리자 황영웅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다. 저 어제 명함 주셨던 황영웅이라고 합니다. PD는 반가움이 묻어난 목소리로 답했다. 아,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디션 한번 보시겠어요? 실력은 이미 봤고 방송 무대에 필요한 그 무언가가 있는 분 같아요. 그 말은 황영웅의 가슴 깊숙한 곳을 뜨겁게 흔들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꼭 하고 싶습니다. 며칠 뒤 그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방송국 근처 지하 연습실로 향했다. 오디션 참가자들은 이미 수십 명 있었다. 다들 잘 차려입고 트레이너와 온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그와 달리 황영웅은 싼 청바지, 해진 패딩, 그리고 잘 다른 노래 가사 노트밖에 가진 게 없었다. 여기서 내가 될까?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자신에게 늘 말해오던 문장을 떠올렸다. 노래는 내 전부다. 전부를 걸면 두려울 게 없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곡, 어릴 때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가락이 담긴 트로트 발라드를 선택했다. 문이 열리고 심사위원 3명이 그를 바라봤다. 황영웅 씨, 준비되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은 없었다. 마이크도 없었다. 그저 맨목소리, 그리고 정면을 향한 눈. 시작하세요. 황영웅은 첫 소절을 내뱉었다. 그 순간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 소음에 치여가며 살아남은 힘겹게 쌓인 인생의 결이 묻어 있었다. 고음으로 올라갈 때는 절절함이 배어나왔고 가슴을 울리는 저음은 방 바닥까지 떨리게 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잠시 후 한 심사위원이 말했다. 이 목소리. 무대에서 관객을 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PD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방송 무대 준비하시죠. 황영웅은 숨이 멈춘 듯 했다. 눈가가 뜨겁게 올라왔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다. 드디어 나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건가? 그날 이후 PD는 그에게 보컬 트레이너를 붙여줬고 무대에서의 시선 처리, 호흡, 곡 해석까지 세세하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 연습실밖에 모르던 황영웅에게 모든 것이 낯설고 벅찼지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했다. 트레이너는 종종 감탄했다. 영웅 씨는 진짜 노력하는 천재네요. 이 속도로 발전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어느 날 PD가 그에게 전화했다. 영웅 씨, 드디어 결정났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다음 달 공중파 가요 프로그램 파일럿 방송. 거기 출연 확정됐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그는 벽에 기대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제가 그 무대에 서는 건가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황영웅은 고개를 들었다. 방 안천장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기회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공중파 출연 확정 소식을 들은 날 밤 황영웅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기쁨도 컸지만 두려움도 비례해 커졌다. 내 목소리 정말 전국에 나가도 될까? 실수라도 하면 다시 기회는 없겠지.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단호히 말했다. 이건 평생 기다린 기회다. 두려움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다. PD는 그를 위한 맞춤형 스케줄을 만들었다. 오전 보컬 발성 훈련, 오후 호흡 복식 공명 집중 트레이닝, 저녁 무대 연습 앤드 감정 표현, 밤곡 분석 및 가사 해석. 보컬 트레이너는 그를 처음 본 날 이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이미 보물이야. 이제 해야 할 건 다듬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이야. 황영웅은 이를 악물고 연습을 시작했다. 목은 자주 쉬었고 입가엔 늘 소금물병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다. 연습실 한쪽에는 실제 방송 스튜디오와 비슷한 조명과 카메라 모형이 설치됐다. 트레이너는 말했다. 노래는 잘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누구나 작아져요. 황영웅도 예외가 아니었다. 카메라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자. 호흡이 흐트러지고 목이 잠시 굳었다. PD는 그를 다독였다. 영웅 씨, 카메라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빛내주는 조명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 말에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무대 중앙에 서는 상상을 반복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수십 번, 수백 번. 그리고 어느 순간 카메라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다. PD는 그의 노래 목록을 듣고 말했다. 이 곡은 좀 더 차갑고 이건 너무 익숙해요. 하지만 이 노래는 영웅 씨가 가진 절절함이 살아나네요. 곡은 사실 그가 공장에서 일했던 시절, 퇴근 후 지하 연습실에서 가장 많이 부르던 곡이었다. 사연이 깊게 배어 있고 특히 부모님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노래였기 때문이다. 황영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곡으로 가겠습니다. 제 인생을 가장 많이 닮은 노래니까요. PD는 미소를 지었다. 소식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야, 영웅아. TV 나오는 거야? 진짜냐? 이야, 내 목소리 드디어 세상이 알아보는구나. 그들은 누구보다 기뻐해줬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가수라고? 뭐 대단한 일이라도 난 줄 알고. 요즘은 방송도 그냥 운이야. 그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가끔은 소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정말 준비가 되었을까? 드디어 방송국에서의 첫 리허설 날. 카메라 감독, 음향 엔지니어, 조명팀까지 수십 명 앞에 서게 된 순간 그는 다시 한번 긴장으로 굳어버렸다. PD가 다가와 말했다. 영웅 씨, 노래 말고 그냥 숨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진 순간 조용하던 스튜디오는 숨을 삼킨 듯 정적이 흘렀다. 조명 감독이 속삭였다. 이 사람, 카메라 빛이 따라가네. 음향 감독도 말했다. 원본 그대로 올린다. 이 사람은 기계가 만지면 깨져버려. 리허설이 끝나자 PD가 황영웅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영웅 씨, 무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의 마음속엔 이미 답이 있었다. 이 무대, 내 인생의 첫 시작이다. 공중파 음악 프로그램 예고편이 공개된 날이었다. 화면 속 짧게 스쳐 지나가는 그의 실루엣. 그리고 단 한 문장. 새로운 감성, 황영웅. 그 한 장면이 나간 뒤 인터넷은 단숨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예고가 뜬 지 30분 만에 SNS에는 황영웅이라는 키워드가 순식간에 오르기 시작했다. 목소리 엄청나다던데 드디어 나오네. 누구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고만 봤는데 울컥했다. 저 사람 공장에서 일하던 분 맞지 않아? 정확한 정보 하나 없이
오직 목소리만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PD는 놀랐다. 예고만으로 반응이 이 정도? 입은 크게 터지겠는데. 하지만 그 누구보다 더 놀란 사람은 바로 황영웅 자신이었다. 예고가 나간 이후 휴대폰은 쉼없이 진동했다. 고향 후배, 공장 동료, 초등학교 친구,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말했다. 영웅아, 우리 집에서 기다린다. 가족들 다 모여서 본방사수할게.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해냈다. 그는 말없이 웃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누구도 자신에게 기대를 걸어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송국 대기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황영웅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PD가 들어와 말했다. 영웅 씨, 괜찮아요? 긴장하면 그대로 느껴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다. 그때 팬 한 사람이 남긴 작은 메모가 떠올랐다.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우리도 오늘을 볼 수 있어요. 그 문장 하나가 황영웅의 호흡을, 마음을, 혼란을 조금씩 진정시켰다. 그래,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스튜디오 안은 평소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촬영 감독. 조명 체크 끝. 준비됐습니다. 음향 감독. 마이크 테스트 완료. PD의 목소리가 울렸다. 자, 다음 무대. 새로운 목소리, 황영웅. 스태프들이 황영웅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었다. 잘하고 와요. 그 순간 어둡던 무대가 서서히 밝아지고 그를 향한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아버지. 오늘만큼은 제가 울지 않을게요. 노래의 첫 소절이 스튜디오에 울려 퍼지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꽂혔다. 카메라 감독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음향 감독은 숨도 쉬지 못한 채 모니터만 바라봤다. 앉아있던 PD는 조용히 말했다. 됐다. 이건 진짜다. 노래가 끝나는 순간 스튜디오는 무거운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한 사람, 두 사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점점 더 커지는 박수. 마침내 스튜디오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기립박수로 바뀌었다. 황영웅은 눈을 감았다. 뜨겁고 벅찬 감정이 올라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속으로만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난 지 20분. 황영웅. 3위, 2위, 1위. 실시간 검색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영상 조회수는 업로드 1시간 만에 30만을 넘겼다. 댓글은 더 뜨거웠다. 이건 음색으로 사람을 울리는 부류다. 가수의 탄생을 목격한 날. 이 사람 노래로 산 거구나. PD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정도라면 그에게 더 큰 무대를 줘야 한다. 그리고 팬들도 직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황영웅의 첫 공중파 무대가 방송된 다음 날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가수 황영웅의 인생이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순간이었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찬사만이 아니었다. 방송 후 단 하루 만에 그의 SNS 팔로워는 10만을 넘겼다. 인터뷰 요청, 행사 요청, CF 제안까지 쏟아졌다. 하지만 인기의 그림자는 빠르게 다가왔다. 팬카페는 폭발적으로 커졌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온갖 추측성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저런 음색은 흔치 않은데 조작 아니냐? 갑자기 뜬 신인? 뭐가 있는 것 아님? 예전에 무슨 일 있었다던데?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왔다.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막 꿈을 이룬 줄 알았는데 꿈과 함께 불청객이 따라붙고 있었다. 상황을 가장 먼저 감지한 건 바로 황영웅의 팬들이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허위 글에는 즉시 대응. 사실관계 확인 후 반박 자료 정리. 왜곡 기사의 항해 메일 발송. SNS에서 영웅 지키기 챌린지 진행.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다. 우리가 만든 가수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 결집력은 기성 가수들의 팬덤조차 놀라게 만들 만큼 강하고 단단했다. 팬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황영웅은 마음이 복잡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인기는 달콤했지만 그는 아직도 자신이 가수로서 완성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때 한 팬이 남긴 댓글 하나가 그의 가슴을 깊이 때렸다. 당신이 왜 사랑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모르겠다면 우리가 대신 알려줄게요. 그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 도망치지 말자. 이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수가 되자. PD는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영웅 씨, 지난 방송 조회수 300만 넘었어요. 반응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황영웅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꿨다. 다음 주엔 더 큰 무대에 서주세요. 특별 무대.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 단독으로. 그 말에 황영웅은 숨을 삼켰다. 기쁨보다 더 먼저 밀려온 건 압도적인 책임감이었다. 그가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걸. 그가 밤마다 성대가 찢어질 듯한 연습을 했다는 걸. 그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밑바닥에서 혼자 클로잉 업 기어 올라왔다는 걸. 그래서 팬들은 말했다. 영웅 씨,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우리는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메시지들은 황영웅에게 세계 어떤 박수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하루 동안 그는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였다. 그러다가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숨지 않겠다. 내 노래로 세상에 증명하겠다. 황영웅은 배낭을 메고 다시 복지관 연습실로 향했다. 철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눈을 감고 큰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다음 무대는 내 인생 최고의 무대다. 잿빛 겨울, 다시 시작된 기적의 노래. 눈발이 흩날리던 초겨울 아침, 황영웅은 오래된 연습실 문을 밀어 올렸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방 안엔 입김이 허옇게 흩어졌고 피아노 건반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차가움마저 감사히 느낄 만큼 절실했다. 논란 이후 황영웅에게 내려진 세상의 시선은 잔혹할 만큼 차가웠다. 초대형 기획사들은 이미 선을 그었고 중소기획사조차 그를 부담스러워했다. 일부 언론은 사실과 추측을 뒤섞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다. 그는 조용한 방에서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노래로만 자신을 증명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그가 조용히 해온 작은 선행들이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하나둘 알려지기 시작했다. 병원비가 모자라던 노인에게 익명 기부. 비 오는 날 쓰러진 오토바이를 대신 세워준 뒤 조용히 떠난 이야기. 힘들어하던 후배 트로트 가수에게 악보와 녹음 장비를 직접 사주고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사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다. 저 사람 알고 보니 참 따뜻한 사람이었네. 잘못된 부분은 사과했잖아. 노래는 정말 뛰어난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를 다시 부르는 손길이 생겨났다.